요즘 리프팅 장비 진짜 많죠.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입니다. 이것만 아셔도 효과 없다, 부작용 생겼다 이런 이야기 하실 일 없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젊음의 본질을 알려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원장님, 제가 리프팅을 받고 싶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리프팅 고르려면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리프팅 장비 종류가 요새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튠페이스, 슈링크, 올리지오, 텐세라, 온다, 티타늄 리프팅 등등. 최근에는 이제 저도 잘 모르는 리프팅 장비들도 이제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장비가 아니라 얼굴의 처짐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처지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얼굴이 처지는 원인 중에 피부 탄력 감소는 한 3번째 정도 중요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탄력 감소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얼굴 뼈 그리고 깊은 공간에 볼륨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층, 이런 깊은 공간의 볼륨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줄어들게 되거든요. 우리 피부랑 피하지방층이 이 안쪽에 볼륨이 좋을 때는 그 위에 이렇게 얹혀 있어요. 결국은 이제 텐트의 뼈대가 튼튼할 때는 텐트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가 안쪽에 볼륨이 줄면서 얼굴의 피부랑 피하지방층이 우리 텐트의 뼈대가 무너지면서 텐트가 무너지는 것처럼 밑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얼굴 처짐의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상시에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중안면에 있는 근육은 광대뼈에서 시작해서 이 밑에 피부에 팔자주름에 있는 피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근육이 긴장하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리프팅이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면 쪽 입술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은 전체적으로 다 입술을 밑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무표정하게 계시는 분들은 입 주위에 힘이 들어가서 얼굴을 자꾸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계속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거고요. 얼굴을 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 중안면의 근육은 힘이 다 빠져서 자꾸 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입을 꽉 다물면서 얼굴의 전체적인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 밑으로 당기는 근육의 힘이 엄청 세고 얼굴을 위로 리프팅 시켜주는 근육의 힘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입주위의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요. 제가 시술할 때 입주위에 힘 꽉 다물고 계신 분들은 피부를 이렇게 꼬집으려고 해도 꼬집히지 않을 정도로 힘이 세거든요. 심지어 안면거상을 하셔도 얼마 못 지나서 다시 다 처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짐이 일단은 고민이 돼서 오시는 분들은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이런 얼굴의 볼륨 감소라든지 내가 평상시에 어떤 표정을 주로 짓고 살아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더 우선이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굴에 리프팅 치료를 할 때는 환자의 연령, 피부 타입, 또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고 필요한 치료를 권장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평생 문제가 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치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치료를 할 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첫째가 안전성, 두 번째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장비로 리프팅 치료를 할 때 정말로 이 치료가 나한테 안전한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를 꼭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 피부에 적절하게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프팅 장비에도 저렴이 버전이 꽤 있더라고요. 올세라는 슈링크, 써마지는 올리지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저렴이 장비로도 저희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얼굴에 노화를 치료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금 피디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장비들은 다 한 번 정도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리프팅보다는 타이트닝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장비들도 얼마든지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오리지널 장비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울세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프 장비라고 하는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 장비인데요. 하이프 장비들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실시간으로 어떤 층의 에너지를 조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타겟이 되는 층에 정확하게 에너지가 들어가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치료하는 거랑
내가 어떤 층 에너지를 넣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하는 것과는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안전성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울세라 장비 외에는 다른 하이퍼 장비는 갖다 놓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울세라 치료를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해드리다 보니까 사람마다 피부의 두께라든지 피하지방층의 두께 그리고 스마스층의 깊이가 굉장히 달라요. 울세라 팁은 4.5mm 깊이에 초점이 맞춰지는 팁, 그리고 3mm 깊이에 초점이 맞춰지는 팁, 그리고 얕게는 1.5mm 팁도 있거든요. 모공이라든지 완전히 피부 표면의 잔주름 개선시키는 거를 제외하고 보통은 4.5mm나 3mm를 위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리프팅 치료를 위해서는. 그런데 3mm 팁이 얕게 들어가는 팁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피부가 너무 얇고 스마스층의 깊이가 얕아서 3mm 팁을 써도 스마스층보다 깊은 곳에 초점이 맞춰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피부가 두껍고 피하지방층도 두껍고 스마스층의 깊이가 깊게 있어서 4.5mm 팁을 써도 스마스층까지 에너지가 도달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피부 밀착을 확실하게 잘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또한 실시간 초음파가 없으면 정확하게 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타겟층에 에너지를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얕은 팁을 쓰더라도 약간 압력을 떼서 또는 이렇게 각도를 살짝 틀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깊은 팁을 쓰더라도 또 꾹 눌러서 압력을 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피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눈으로 보면서 한 샷 한 샷 치료하는 것과 눈으로 보지 않고 치료하는 것과는 사실 안전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타겟을 정확하게 보고 활을 쏘는 거랑 눈을 가리고 활을 쏘는 거랑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울세라 치료할 때 수면 마취 찾는 분들은 보면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술하는 의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한 샷 한 샷 꼼꼼하게 정확한 층에 넣는지를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별로 아프지도 않고 충분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수면 마취를 하고 있으면 이거 뭐 꼼꼼하게 치료를 하는지 대충 치료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굳이 비싼 돈 내면서 이렇게 치료하는데 수면 마취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써마지 최신 장비는 4세대 FLX 장비인데요. 올리지오는 3세대 써마지 CPT를 카피한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리지오도 물론 충분히 굉장히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매 샷마다 피부의 저항값을 측정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적절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섬세하게 조절해서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는 써마지 FLX랑 처음 한번 시작할 때 피부 저항값 측정해 놓고 이제 그 저항값을 기반으로 우리 얼굴도 부위마다 피부의 두께라든지 저항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측정한 그 저항값을 얼굴 전체적으로 치료하는 것과는 효과나 안전성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써마지 FLX와 올리지오를 비교를 했을 때는 올리지오는 각 샷마다 더 섬세하게 적절한 에너지를 보내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써마지가 됐든 올리지오가 됐든 이런 고주파를 이용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때는요, 너무 무리하게 강한 에너지를 치료를 해서 이거 너무 뜨겁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치료하는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피부가 약간 붉어지는 1도화상이나 약간의 물집이 잡히는 표재성 2도화상에 그치는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수면 마취해놓고 너무 강한 에너지로 그냥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심재성 2도 화상 이상의 그런 화상이 생기는 경우들도 아주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보고가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심한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 이식이 필요할 정도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한 에너지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울세라 써마지가 비싼 시술이니까 뭐 이거 하라고 추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울세라 써마지의 특별한 장점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더 좋다는 거지, 뭐 슈링크나 올리지오 같은 이런 장비들도 적절하게 잘 치료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술들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내 피부에 적합하게 맞는 치료인지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피부 고민별로 원장님이 가장 추천해 주시는 장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얼굴에 처짐이 가장 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울세라 치료를 1년에 한 번에서 많게는 2번 정도 꾸준히 치료를 하면서 얼굴에 이런 림프순환을 통해서 얼굴 윤곽라인을 좀 더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안전한 치료가 레비나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외 충격파 시술인 레비나스 치료가 병행이 될 수 있다면 이런 처짐을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결이라든지 잔주름이 고민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써마지 쪽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예방 정도만 나는 잘해도 충분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권장을 드리고, 나는 이미 피부에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도 점점 더 피부 탄력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년에 2번 정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이렇게 한두 번 치료하고 말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뭘 해야 되냐? 그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는 포텐자라고 하는 이제 고주파 장비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그 장비 중에서 비침습 팁이 있어요. 그 팁은 거의 통증도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도 아예 생기지 않는 아주 편안한 치료이기 때문에 써마지 중간중간에 효과를 부스팅 시킬 수 있는 치료로서는 포텐자 비침습 치료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이 감소하는 것 외에도 얼굴이 처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과 윤곽을 교정하거나 평소에 내 표정 습관을 바꿔나가는 이런 치료들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원인이 내 얼굴에 처짐이 있어서 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실제로 직접 얼굴을 뵙고 그리고 손으로 또 피부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리프팅 치료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